하쌤입니다. 문제 해결 영역에서 문제 유형을 공부하게 되죠. 이것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문제 유형은 크게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 학생이 묻기를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 문제 유형에서 1번 불량률 증가에 따른 운임 분석 및 품질 개선. 자, 여기는 방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2번 바이어로부터 접수된 클레임 해결 방안 모색. 이건 어디에 속하는 문제일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두 개의 부연 질문을 올렸습니다. 1번에서 불량률 증가에 따른 운임 분석은 발생형이다. 품질 개선은 또 탐색형이다. 2번에서도 클레임 발생은 발생형인데 해결 방안 모색은 탐색형이다. 그래서 헷갈린다는 겁니다. 내가 이 부연 질문을 보고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정확하게 알아들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와 같은 문장 뜻을 이해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자,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죠.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인데 발생형 사례를 잘 보세요. 기계 고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계는 정상 작동이죠. 그런데 고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막혔어요. 자,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일정 유지 또는 더 좋아지는 건데 떨어졌다는 거죠. 판매 역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유지 또는 상승인데 부진하답니다. 나쁜 쪽이죠. 클레임이 발생했답니다. 이처럼 고장, 저하, 부진, 발생 이와 같은 표현 가지고 나쁜 쪽으로 변화가 생겼다. 이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탐색형 보세요. 자, 변화라는 정보가 이 진술에는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잘하겠다, 개선하겠다, 더 높이겠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형은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변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발생형과 탐색형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 유형 구분 판단 기준으로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설정형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사례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발생형과 탐색형 구분인데 여기서 변화란 것을 가지고 구분하자는 거죠. 자, 발생형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겼죠. 자, 탐색형은 아직까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변화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좋은 쪽으로 기대하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제의식이 들어가는 거죠. 자, 설정형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발생형 문제 정보 표현법.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암기하십시오. 부진, 저조, 저하, 상승, 하락, 고장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이것은 발생형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나는 책에서 A부터 P까지 문제 유형을 제시하고 이것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판매 부진이랍니다. 발생이죠. 고장이죠. 마무리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추락사죠. 그러면 이것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발생형이죠. 자, MS 저하 역시 발생형이죠. 신시한 개척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형이죠. 고객 만족도 재고랍니다. 자, 만족도가 나빠졌다라는 정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끌고 가겠다 하기 때문에 탐색형이죠. 생산성 역시 마찬가지죠. 생산성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 탐색형이죠. 자, 이직률 관리입니다. 이직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관리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탐색형이죠. 자, K, 이탈자 설득입니다. 일탈자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표를 거두게 하는 설득이기 때문에 발생형이죠. 자, 신제품 개발,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설정형이죠. 통신비 절감 방안입니다. 자, 통신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죠. 그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겠답니다. 그래서 탐색형이죠. 생산 라인 이전, 이것은 설정형이죠. 자금 흐름, 예측 결과 브리핑,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구조화 이론의 세계적 근위자는 사토 이니치입니다. 사토 이니치가 이 책에서 예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죠. 예측 문제는 지금 이들의 상태를 계속 연장한다면, 그래서 연장이 조건입니다. 여기서 흐름이란 단어가 연장과 연결되죠. 그래서 사토 이니치는 문제 발생이 지금보다 약간 앞서는 발생의 문제의 일종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측 문제는 발생형으로 봐야 합니다. P번 미흡한 입직교육 커리큘럼이죠. 그래서 미흡하다는 것이 이미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생형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A부터 P까지만 제대로 잡아주면 문제 유형, 문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인천항만공사 기출문제입니다. 설정형 과제를 만들어 보라 이렇게 나오죠. 자, 1번 이직률 관리입니다. 이직률이 높아졌다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관리이기 때문에 탐색형이죠. 판매 부진이죠. 그러면 발생형 사내통신비 절감 방안이죠. 통신비가 많이 나왔다라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절감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탐색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신시한 개척, 이것은 설정형이죠. 자, 이 문제, 이건 다른 하나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유형 하나 찾아내라는 얘기죠. 자, 1번 미흡하답니다. 그래서 발생형이죠. 고객 만족도 제고입니다. 만족도가 떨어졌다라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탐색형이죠. 자, 마감 기한을 넘겼답니다. 그러면 발생형이죠. 사익서 제출 설득하겠답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형이죠.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자, 이 문제는 나와 협력관계에 있는 필쌤이 만든 문제입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자, 탐색형 문제 발표한 직원을 고라 그러죠. 제보장 어제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생이죠. 박 과장, 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탐색이죠. 제 팀장, 자, 해외 진출 프로젝트, 그러면 설정형이죠. 민사원, 자,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세서, 그래서 탐색형이죠. 이대리 개선 목표로 한다. 그러면 탐색형이죠. 그래서 박 과장과 김사원, 이대리가 탐색형 과제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올린 부연 질문 1번 불량률 증가 발생형 잘했습니다. 2번 클레임 발생형 잘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안 모색은 탐색형이다. 이것은 어디서 배웠나요? 어디든지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해결 방안 모색 이 자체를 탐색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달린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 탐색형인데 불량률 증가 이게 있으면 그쪽에 포커스가 간다는 말씀이죠. 이게 아니죠. 불량률 증가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댓글을 달았죠. 그쪽에 포커스 간다 이게 아니라 불량률 증가 이것이 팩트이다. 그래서 팩트에 따른 판단해야 한다. 그쪽에 포커스가 간다. 이것은 자기 생각을 밝힌 거죠. 그래서 하늘 우산 다시 공부하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게 하늘비 우산, 즉 팩트를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눈으로 봤죠. 이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 팩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팩트를 보고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비 오겠다.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나의 행동 방향은 우선 챙기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확인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자꾸만 생각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석 자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 보세요. 이와 같은 인사 발령 현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승진과 전보에 대한 개념 설명이죠. 1번 보세요. 승진 셋이다. 승진 3 맞네요. 전보, 자, 전보는 자리 이동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맞습니다. 팩트,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진술이죠.
자, 이 지문이 팩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팩트에 따른 확인 그리고 해석이 합니다. 2번 보세요. 자, 이사가 승진했답니다. 이사 승진했네요. 그런데 영업팀 팀장, 자, 영업팀 팀장을 찾습니다. 이사죠. 시공팀보다 직급이 높다. 자, 시공팀 팀장의 직급이 여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확인했는데 잘못 뻗친 거죠. 3번 보세요. 인사팀을 옮겼답니다. 옮겼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팩트 확인이고 대학에서 30년 공부했다. 인사 관련 일도 잘할까? 이것은 자기 주관적 해석이죠. 자, 4번 보세요. 기획팀, 전략팀 옮겼다. 옮겼습니다. 업무가 크게 차이나는 부서가 아니니까 적용도 잘할 거야. 자, 옮겼다까지는 팩트죠. 자, 이와 같은 적응 관련 얘기는 해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팩트를 제대로 봤다 안 봤다 이게 중요합니다. 해석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 선택지 진술에 대한 어느 학생의 해석 이것을 보면 내가 왜 이런 잔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해석의 오류가 어느 만큼 위험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출판사 스와트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죠. 3번 대형 도매상과 거래를 요하지 않는 전자책 출판으로 유통비용을 줄인다. 자, 이 진술에 대한 이 학생의 해석은 전자책 출판으로 인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부도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위험 요인에 대형 유통업체 부도 이렇게 적시되어 있죠. 그래서 출판사들이 유통비용을 줄이면 부도를 더 촉진시킬 것 같다. 이 얘기는 이 학생은 대형 유통업체 부도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유통업체에 대한 스와트 분석이 아니라 이 출판사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전혀 엉뚱한 것에 필이 꽂힌 경우죠. 여러분들은 대개 팩트 확인하지 않고 해석으로 뻗치는 그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가 이 학생에게 탓을 하거나 꾸중을 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바로 잡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빨리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해결 방안 모색은 탐색행위다. 이와 같은 인식을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팩트에 따른 판단이 합니다. 어쨌든 이론에 따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 원칙에 따른 학습법입니다. 경제 원칙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죠. 화이팅 하십시오.